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계순에 따라 총목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이강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양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구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1월 5일자로 인사발령받은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찬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섭 민원여건과장입니다. 이상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별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무과 소관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구내 식당과 휴게 공간의 효율적 운영 등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원접견실 운영 및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과 구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 진정서는 실내행정구역 및 소통하는 구정실현입니다. 노후동 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통장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정립으로 민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재선거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 사무 일정 준수 및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활성화입니다.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한 주요 현안 논의로 시구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단내품 발굴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자치 협의회를 통한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로 공감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제와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78조 주유자 중심의 소통하는 인사 추진입니다.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와 보상으로 투명한 인사 행정을 추진해 직원 및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한 인사상담 및 명확한 인사원칙 준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전문 교육 추진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조 직원이 행복한 일터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규 추진을 통해 직원 복리 후생진 및 활력 증진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노조의 문화탐구, 국외연수, 문화체육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협력하고 신뢰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를 주도하는 맞춤형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의 역량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조 회계과 소관어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먼저 회계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므로 적법한 회계무 추진을 위해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집행의 적사성 확보를 위한 일상 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하고 공정한 계획 업무가 이루어질수록 하겠습니다. 81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관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냉난방 온도 준수 및 중앙 제어를 통한 탄력적 냉난방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노후 냉난방 기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82조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법용 CCTV를 설치 관리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상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정보통신 설비와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로 행정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3조 세정과 소관어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우리국 세수 변동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2월 13일 개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 운영, 상시 교육 및 실무 테스트 등으로 오류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조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를 통한 정기분 부과입니다.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조사 및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과세대장 장비로 정확하고 누수 없는 부과 체계를 확보하겠으며 아울러 민원 발생 최소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5조 신고분 지방세의 사전 안내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신고 세목의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 출장과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수 누락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6조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산정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정확한 주택 정보 특성 조사와 합리적인 표준주택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조 세원관리과 소관어로 안전적인 세입관리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철저한 세입 예산 관리와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금고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수별 업무 지원과 세입수입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현년도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조 맞춤 신고 및 공정한 부과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지역 환경 여건에 맞춰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정확한 과세 대상 장비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 소득세 맞춤형 신고체계 운영과 신고 절차 간소화, 원스톱 신고 등 다양한 신고 편의제도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89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교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토대로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우선 동료 등 맞춤형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징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0조 고강도 세액 수입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재정 확보 강화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과 탄력적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방사 체납의 계획, 징수기법 도입 연계 추진과 함께 수입 고액 체납자의 소유의 부동산 등기권리 압류 등 새로운 징수대책 노력과 납부 편의 시책으로 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조 민원여건과 소관으로 구민행정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 친화적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순번 시스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도입 추진, 민원 안내 행정도우미제 운영, 무인 발급기 이용 활성화 추진 등의 만전을 기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실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보석 교육 추진, 찾아가는 마음 치유 상담실 운영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 기록 행정 체계를 수립하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 처리와 업무 정보 공개, 사전 정보 공개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의 알 권리 증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조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등록 작성법을 QR코드로 제작 개시, 가족관계 등록 처리 결과 문자 서비스 및 개명신고 우선 처리제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겠습니다. 94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 여건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건 접수 맞춤형 온라인 사전 예약자 서비스 추진, 여건 대리 수령 사전 위험 서비스, 안심 도움카드 제작 배부, 여건 안전 폐기 안심 서비스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조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 및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밀착관리로 재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조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분할 등 토지 이용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침산 산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의 일상화를 위해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등 도로변판을 확충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 소관 2024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에서 100쪽 충목과 소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중구청장 재선거 추진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재선거가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 사무 일정 준수 및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공직자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직원과 원활히 소통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회계과 소관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내구 현안이 견고한 노후 냉난방기를 순차적 교체하여 수리비용 절감과 냉난방 효율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해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세정과 소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2월 13일 개통 예정으로 시스템 오류, 불안정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교육 및 사전 테스트를 통한
개통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 홍보입니다. 정기본 고지서의 구정 홍보와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이 담긴 QR코드를 수시로 업데이트 수록하여 구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조 세원관리과 소관 세액수익 징수를 제고로 하는 효율적 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세액수익 부과과 체납징수부서 입원에 따른 정화관리 기능 부재로 지방세비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액수익 징수를 제고를 위하여 부가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TFN 구성, 대체 보고의 추진 등 세액수익 징수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조 민원역국과 소관으로 대기순문 시스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복잡한 가족관계 등록 작성법 QR코드 제작 제시, 여권 접수 및 맞춤형 온라인 사전 예약 서비스 추진 등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조부터 109조 토지정보과 소관,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침산산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도로변 조소대장과 건축물 대장 브릿지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겹침 및 벌어진 등록 누석 등의 오류 상황을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치의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계 분쟁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조소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건물번호 불일치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조소정보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주요 업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의원님. 그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7페이지고요. 지난해 이제 그 연말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무금액을 이제 목표액 대비해서 한 250% 정도 이렇게 달성하셨다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초기에 좀 이제 부진한 감이 있었다, 뭐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잘 성과 목표 대비해서 성과를 좀 잘 내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그 안정적으로 정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제 유명한 이제 출향 인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답례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한 13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성심당이라든가 이제 뭐 밀키트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가 이제 또 중점적인 또 관심 사항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정착을 하려면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이 좀 있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그 기부금 모금이 지금 1억 한 5천 정도, 아니 581억 정도, 아니 1억 한 58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사실은 그 긴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건 좀 그렇고 어느 정도는 적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것을 활용할 건가? 사회단체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는데, 이 뭐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다양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아이디어 군자와 공모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금액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제 다소 부족한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을 이제 향상을 시키는 방안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정을 지어놓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어떤 고향 기부금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일본의 사례 이제 고향세에서 이 그걸 따왔는데 이제 그 일본 사례들 보니까 이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 사업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출양 인사들이 그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국내에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디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소아병원이 없으니까 뭐 소아병원을 설립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또 모금 유인책을 좀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금액이 모여져서 어떻게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셔가지고 그걸 좀 확정 지어놓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 목표를 해서 또 하면은 그게 또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이제 지난해까지 해서 기부한 분들에게 어떤 서한문이나 아니면은 저희들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 뭐 구정 관련된 그 SNS 링크들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해 주시나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이제 계속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장이나 보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로가 저희들 SNS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구정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안 하셨다면은 올해 그 업무 추진하실 때 그 기부한 지역과 이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사업을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올해도 아무래도 이제 총무팀에서는 직원분들의 복지나 복리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23년도 12월 말로 혹시 퇴사하신 직원이나 뭐 이직하신 직원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그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만 좀 일부 그분들이야 있고요. 당연히 예, 그러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는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만큼 이제 줄었다면 한편으로는 조금 여기 과 실과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복지나 복리 쪽에서 신경을 쓰신 좋은 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본 의원이 그냥 볼 땐 23년도부터 쭉 추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건강비 그리고 뭐 휴양 시설들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성장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직원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그 직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복리 증진을 하면은 이제 업무의 이제 효율성도 높이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직원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직원들도 좀 아마 중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작년에 이제 행감 때 보니까 이제 노조를 통해서 많이 이제 건의했던 사항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증가됐지만 그만큼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실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들도 나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아마 업무 보고 때 작년 업무 보고 때도 살짝 이제 부탁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요즘 이제 워낙 세대가 변경되고 또 급변하고 또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연봉은 당연하거니와 가장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로 하는 것들이 사내 이제 복지라든지 복리 후생 이쪽이 월급 다음으로 예,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서치 조사에서. 그래서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회사나 직원에서 좀 세심하게 그리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이제 같은 그런 공정성 이런 것을 중요시 한다니까 예,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예, 복지를 좀 예,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타구에 비해서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페이지 75페이지 보니까 7개 동호회 저희 지금 헬스, 축구, 마라톤, 풋살, 낚시, 요가, 배드민턴 맞으시죠? 네. 예, 그러면 조금 신규 신청 동호회 해가지고 그때 예산도 더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좀 신규로 신청된 동호회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테니스계 신규로 하나 지금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럼 테니스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네, 네. 보면 될까요? 네, 예, 네. 이쪽 부분도 더욱더 이제 동호회 활성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민원접견실 저희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이제 네. 시범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1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평균 한 35명 정도 이게 민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민원 업무가 이제 교통 정책과라든지 노인 장애인과 아마 이런 쪽에 이제 보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적으로도 이제 오전 정도, 오전 한 10시부터 11시, 또 오후는 1시부터 한 2시 사이 이 정도에 이제 많이 그 민원인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시기로 하셨었죠. 그래서 네, 예산에 지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셨나요? 모집하셨나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추이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한 명 정도만 이제 우선 2명 해보고, 안 하시고 예, 한 명 하고 지금 또 한 분은 이제 그 청장실에 있는 공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가서 우선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좀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분들 입장에선 중요시하니까 이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12월 한 달만 시범 운영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뭐 일정대로 잘 되진 않아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모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 공모가 늦은 거를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1월 한 달 더 연장하시는 이제 이유가? 운영 결과를 봐서 2명을 쓸 건가 1명을 쓸 아, 건가 이런 그러다 부분들을 보니.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 공고가 나신 거고 채용하신 상황은 아니신 예, 거죠? 예, 현재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운영 시간을 이렇게 이제 그때 예산에도 보니까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 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직원분 근무 시간은
또 그때 동일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일하다고 그러시면 9시 8시간 뭐, 근무가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이제 그 사무실에서 예. 이제 거기까지 이제 민원실에 이제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은 9시 반부터고 네네. 출근은 이제 일찍 해서 이제 9시에 예.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 그 민원실 이제 그 접견하는 부분은 이제 직원분이 이제 현재는 이제 직원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그 민원을 운영하는 그 상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담 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시간. 지금 보면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네. 보면은 8시간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기 공무원분들도 더 이제 그동안도 민원 더 많이 처리하시고 하셨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근무 시간 되어 아니 이제 있으시잖아요. 민원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시간으로 거고 해서 이렇게.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공고는 9시부터 네, 6시까지 예, 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8시간 근무를 올리신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이제 공 채용을 하시면 또 따로 교육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뭐 단순하니까요. 사실은 이제 민원은 저희들이 이제 오면은 그 민원 상담을 해서 이제 연결해주고. 실과자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뭐 해서 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해주실 거고 그 매뉴얼에서 맞춰서 해주시긴 하는데 이제 그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을 이제 제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시진 않잖아요. 다급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해결을 이제 문제 해결이 더 목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맞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좀 공감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수용도 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좀 마인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본 의원도 중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 한 명으로서 조금 이렇게 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예전에는 보면 좀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냥 하시라고요.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좀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소통 방법에서 옳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잘해주고 계시지만 충분하게 좀 설명이나 교육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잘 이제 운영되고 있겠지만 뭐 카페라든지 저희 이제 관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분들 외에도 이제 민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민원 여건가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커피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하실 때도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면 이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 중구의 이미지 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주민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해서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해서 고마워 중구에 태어나줘서 신생아 모자 수면조끼 만들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에서 이제 7천만 원 이제 보조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을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생아들이 그렇게 1년에 한 85명 정도 이렇게 출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이제 태어나는 그 신생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제 저출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하는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그 충대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출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과 이제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이 출생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념으로 이제 그 자원봉사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네네. 만들어 가지고
그럼 손길이 이거 낫게끔 직접 예, 수작업 수작업 하셔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미리 조금 이제 해놓으셨다가 수작업이면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걸릴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제 수작업이면 정말 귀한 물품이긴 한데 그 기간이 이제 발수 출생해서 이분들도 자원봉사하시니까 개인 일도 있으시고 할 텐데 그런 수요하고 공급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85명, 850명 정도 네네. 제가 이제 85명이나 했던가요? 800. 850명 정도 이제 800명. 출생아가 네. 이제 태어나는데요. 그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부는 다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네네. 한 그 선착순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 선착순으로요? 신청 다 모든 사람들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처음에 이제 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야니까요. 본 다음에 이제 확대할 건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더 나은 걸로 또 이거보다도 더 나은 산모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로 또 바꿔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진행 사항을 보고 수요에 이제 이제 만족을 하는 경우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진행하신다는 건 좋긴 한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선착순으로 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뭐 출생하는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부분은 뭐 예. 재원이 이제 한계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시에다가 예. 이 부분 아마 왜 그러냐면 사업 계획서를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7천만 원 가지고 그 소유액이 이제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한번 더 시하고 그 재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조정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850명 정도 1년에 이제 출생아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률이 지금 저조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한 아이당 예상하시는 그런 금액 책정이 있으셨나요? 그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재료비는 이제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인력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비용 자체가 아주 부족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본 의원이 그냥 순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계획서를 제출 지금 해주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계획서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하고 또 그 부분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잠시라도 소통하고 하는 창구를 조금 충분히 마련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제 좋은 정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제공해주시고 하신다면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선착순이라든지 예산 한정 내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료에 충분히 조금 비용을 쓰시더라도 해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네, 생각해 봐 주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소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기 우선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그 되풀이되는 우리 업무 보고가 있는데 금년 업무 보고 때는 그 행정자치위원회 동주 현합이라 사업이라고 그래서 동 관련된 추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붙여 가지고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저희가 1년에 업무 보고를 3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요. 1차 정례회 때 한 번 있고 2차 정례 때 갖고 3번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업무 보고 때 예산이 있으면은 동 예산은 별도로 또 첨부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17개 동 현안이 포함되어 있는 현안이랑 주요 그 사업들이 들어 있는 그 업무 보고가
그 업무 보고서 안에 같이 좀 들어왔으면 싶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별건이든 어떤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네. 별건이든 뭐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도 그렇고 전년과 다르게 금년에 일부 또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 현안, 그다음에 뭐 자생단체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민 참여 예산을 포함한 특별한 그 해에 되는 어떤 주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 보고가 추가로 좀 각 동 현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네, 꼭 좀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6쪽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민 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치 행정 역량 강화에 그 태평 1동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46%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은 확실하게 공정률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가보신 적은? 최근엔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골조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6월에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죠? 6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네. 7월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서 지금도 가보시면은 전혀 통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기 전에 어떤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영 주차장. 근데 지금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저 소관은 아니지만 네네.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공영 주차장 주송이 먼저 돼서 기존에 주택 앞에 주택했던 그 주차했던 분들이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그 통행이나 이런 게 다 원활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뭐 행정 절차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최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완공되도록 저희 그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지만은 결국은 그 총무과에서 나중에는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태평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태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버든의 조폐걸린공원 예, 예.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조건부가 내려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주민들 의사 좀 한번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저 시에다가 좀 제출해서 해가지고 지난해 이제 그 12월 8일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8일에 이제 그 주민들 대표들 모셔놓고 그 설명회를 했는데 그 8학원 일부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바람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은 좀 되는 건 없고 해서 이제 그 선거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제시됐을 그 태평 5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주 어려운 건가요? 그 부분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태평 이동의 그 버든의 아파트하고 3부가 8학원이 대부분이 인구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그 태평 지금 5구역에 그 부지로 그 청사가 들어선다면 이분들도 또 3km 정도 돼요. 거기서 걸어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또 거기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하는데 5구역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태평 1동의 바로 앞에 이제 동이 청사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이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포용할 건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선거 끝나고 나면 한 3개 안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가져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장님이 태평이동 또 동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나 뭐 이런 거는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나요? 예, 그래서 아마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76조 그 2번 실내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도모 사회단체 활동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이 그 강화된 건 아시죠? 그래서 24년 1월 1일자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7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가 네, 예, 전체가 네, 7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르게 그거 자유청년 외에 이제 지금 그 행정동호회 그다음에 중고자원봉사센터 그렇게 돼서 9개 아닌가요? 여기 지방 여기 사회단체 외에 보조금 사업단체.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단체 7개 외에 네,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랑 행정동호회 2개가 추가되는 걸로. 그래서 9개 단체에 15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총무과 그 네, 주관 예, 하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그 7월 달에 있는 성과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서 그 5% 내지 15%는 지원이 예산이 삭감되든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보조금 관리 기준이 바뀌면서 금년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단계로 평가를 해서 그 매우 미흡 5%, 그다음에 미흡 10%, 그래서 최소 5%에서 15%가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지원이 중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도 그 지원이 중단되는 단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꼭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단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뭐 이런 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그 안내를 해서 그 페널티는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그 전산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싶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좀 잘 돼서 피해보는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특별한 홍보 계획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홍보는 뭐 하기는 했지만 좀 그 직접 이제 상대하기는 좀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 10월 달 정도에 이제 지역 출향 인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자체행정부 자체적으로 그 135개 단체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팀장들이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효과에 의해서 아마 그 고향 사양 기부금이 많이 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전년도 들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점만 해도 저희가 4천만 원 안팎으로 했던 게 아마 그 이후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년도 홍보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한테 감사 입장, 인사장도 드리고 또 고액에 이제 납부하신 분들이 한 100만 원 이상 된 분이 한 4분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타 자치단체 보니까 그 명예 구민증 이런 걸 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구민 명예증 그 명예증인가요? 명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들도 이제 저희들도 다양하게 또 접촉해서 좀 기금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그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원래 계획이 이제 금년도 이제 4천만 원이었었는데 네네. 그 오버가 돼가는 바람에 조금 시기적으로 저 2020년까지 원래 3억 정도 이렇게 네네. 모금을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을 좀 앞당기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다 내용은 보셨겠지만은 1월 18일에 그 인근 지역의 어떤 그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 관련된 기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보제 활성화를 위해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영상 제작을 구애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시 축제라든가 고향 사랑의 날, 박람회 등 홍보 공간을 운영을 5회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추석맞이 대전역 홍보 등 홍보 캠페인 전개를 9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탄진 고속도로 휴게소나 내에서 답례품을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금년에는 전년 대비 10%를 추가로 목표를 상향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희가 연말에 지금 의외로 많은 그 기부금이 들어왔지만은 그건 어떤 계획이나 우리 어떤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어떻게 생각하면 일시적인 모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계획이나 거기에 맞는 목표의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그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더 많은 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이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가 2022년 또 작년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한 이제 수시 인사 이동, 그다음에 정기 인사 포함해서 이제 여러 번의 인사가 좀 단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에 뭐 부구청장 인사 단행까지 하면 아마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6급 이하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데 또 1월달에 이제 우리 인사팀의 가장 핵심인 인사팀장도 교체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질의를 하나 드리면 중구청 2024년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을 위해서 어떤 인사의 기조를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할 것이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는 이제 그 저희들이 조직이 이제 안정화라든지 그 행정이 이제 그 개개인의 이제 자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직원들이 성과 중심으로 좀 올해는 좀 개편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대우받는
그 인센티브 받는 이런 조직 문화를 좀 형성을 해가면서 또 직원 간의 또 팀원 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또 보고 업무부 자료의 내용에 이제 실려 있는 대로 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하고 7조 그 중에서 이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7조 건강 검진비하고 이제 독감 등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9쪽 중간에 보니까 보장이 확정된 단체보험 계약으로 직원 후생을 이제 제고하고 구 자체 계약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이제 구 자체 계약을 하고 2대 질병 진단비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하겠다. 요거에 대한 세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79페이지. 단체 보험 부분은 그동안은 이제 5개 구청에 이제 그 시효구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단체 부분이 일부 바뀐 것이 뭐냐면 공무원 그 자치단체별로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제 그 혜택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2대 질병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게 부분이 그 전에는 이제 1,5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이 증가한 2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대 질병이라면은 뇌졸중하고 심장질환이나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대 질병 확대 보정 확대가 좀 많이 됐고 이제 공무원분들에 대한 후생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밑에 보면은 직원 건강검진 도모 및 체계적 관리 지금 건강검진비가 25만에 30만 원으로 늘어났고 예방 접종비 5만 원 그리고 50세 이상 그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가 2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예, 이 대상포진은 금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대상된 부분인데 이건 노조에서 이제 요구한 사항을 이제 예. 동의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또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좀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이제 그 건강검진 지원한 인원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건강검진은 이제 그 인원은 이제 708명 정도, 그러니까 대상 인원 1,091명 중에서 한 65% 정도 이렇게 60에서 70% 예, 정도 이제 검진을 받았고 검진을 받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좀 검진을 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네, 이용을 좀 안 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의원님들도 검진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검진 받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반 건강검진보다 이제 MRI나 CT 이런 거 찍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또 이제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건강검진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또 이게 이제 연말정산에 의료비 그 세금 공제 혜택까지 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많은
그 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그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전체 직원 수의 80%로 채정하셨더라고요. 이 해당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고 이제 사실 다 예산이 소진돼서 추가 예산 편성까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000원에 3,500원으로 요금이 이제 인상된 것이 2023년 4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직원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또는 건의사항 수렴 이런 것들을 시행한 적이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연초에 한 4일간, 3일간 정도 이렇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이용 만족도는 좀 55% 정도가 됐고요. 불만족이 한 45% 정도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만족도 꽤나 이게 나왔는데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그 다양하지 않는 메뉴, 이런 부분, 조화롭지 않는 식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 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이 불만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무슨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설문조사를 이제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와 또 다양한 이제 메뉴, 특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특식 부분에 대해서 주 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주 1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단가라든지 또 구내식당 인력 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월 2회 정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한 4월 달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이분들도 또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또 단가도 단가지만 또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또 이분들도 하루 정도는 비급식 날로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요구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직원들이 보다 나은 이제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이제 자주 이게 이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예를 들면 뭐 세월 게시판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수시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좀 좋아하는 메뉴를 좀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식단을 좀 바꿔보는 체계를 좀 가져보시고 또 타지 지자체나 뭐 이런 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내식당 이벤트나 정책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중구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지 특식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우리 수산물을 먹는 날을 정한다든가 또는 주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월 1회 정도는 구내 식당을 좀 문을 닫고 주변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타 지자체에도 우수 사례로 참고될 만한 구내 식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 벤치마킹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78페이지에 보면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개인별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서 대상에 신규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또 들어가 있고요. 네. 기획공부실에서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여기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각 실과에서 또 그 업무에 관련된 교육들이나 이 멘토 멘티 또 연결해주는 그것도 하죠. 멘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인사계에서 좀 인사계에서 하고 네, 그러니까 네. 각 실과에서 이제 업무를 배속을 받으면은
그 업무에 관련돼서 이제 선임자들이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예, 업무인 게좀 근데 이제 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기획 홍보실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인사팀에서 또 하고 각 실과별로 또 하고 그 신규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워크숍하고 교육받다가 지쳐갖고 그만두고 나가실 수도 있겠어요. 정책개발실에서는 또 주니어 보드라고 그래갖고 신규자들 또 아이디어 내라고 또 하실 거고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통합을 해서 기간을 좀 뭐 1박 2일이 아니라 뭐 일주일을 하든 그 중견 간부 교육이라든가 이제 뭐 5급 그분들 교육하듯이 뭐 한 일주일 정도 모아서 그런 교육을 좀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신규들도 보니까 회계과도 또 회계 교육하는데 신청자들 또 받아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신규자분들 또 거기 가서 또 교육을 받으실 거고 그러니까 주니어 보드 뭐 정책 개발 아이디어 내라 또 홍보실에서 기획 공보실에서 신규자 역량 강화 또 1박 2일 참가해서 또 거기서도 그 교육받고 나면 또 보고서 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감문 내야 되고 그 인사팀에서는 인사팀대로 또 교육해주고 아이디어 내라고 하고 또 보고서 내야 되고 그 실무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 실무 관련 업무 교육 받아야 되고 또 위에 분들 그 빠질 때는 또 위에 분들도 눈치도 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 정리를 하셔서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요 이제 새내기 공무원에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오면은 조직 적응하기는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응을 위한 저희들이 이제 멘토메티라는 부분은 이제 업무 처리 적응 방법이라든지 애로사항, 뭐 자체의 조직 비전 뭐 이런 거 상급자와의 연계 소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급자 7급에서 이제 8급들이 이제 9급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받다 보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 비우고 또 업무 연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번 그런 거 부분은 통합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각도 이 부서마다 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예산을 이제 수반이 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시간 안배라든가 통합해서 또 예산도 또 효율적으로 또 운영될 수 있고 또 역량 강화도 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 우리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 그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서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또 답변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실 거고, 그래서 저 또한 그냥 이제 부탁드린 부분은 이제 우선구매제도 많이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지역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세수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역민들의 이제 저희도 그분들을 많이 이제 같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하면 그만큼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돌아서 계속 순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실과에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우리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82페이지 간단하게 사무실 이전 이제 저희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뭐 이전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제 계획이 조금 아직은 없으셨던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개월수로는 크진 않지만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조금 이 계획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좀 있으신가요?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충남도청 거기 활용해 가지고서나 일부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이제 실과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그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좀 의견이 좀 상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사용이 이제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설득하고 있고 또 그 방문해가지고 여러 번 만나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하고 또 문체부고 이런 관계를 또 소통해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1층에 있는 부분은 동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동대 네네. 지역 동대인가요? 지역대? 이 부분은 이제 2층에서 1층을 하는 부분은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곧 이제 착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일부라도 2층은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층은 좀 상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1층에 있는 작년에 제가 태평 1동으로 그 광고모라고 노점 상물이나 적치물 같은 거 1층으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좀 변경을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태평 대흥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금년도 아마 제가 그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 현수막 공간하고 그 노상적 층을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좀 이전하고 그 태평 1동 청사는 좀 C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신청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 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좀 분양할 계획으로 가지고 예정입니다. 그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그 잠깐 사이에 많은 지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수차적으로 조금 진행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때 예산 올라오실 때는 이제 허가가 떨어진 상황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임시회 끝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설명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가정에서도 이전 계획이 있을 때는 뭔가 조금 심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빨리 이제 추진이 돼서 거기서 안착돼서 일의 업무가 이제 차질이 없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전혀 이제 계획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직원분들이 어쨌든 불편하시니까 옮기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안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추진력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
업무보고 자료 8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매년 그 감사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그 계약 심사 또는 일상 감사 추진해가지고 계약 관련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심사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한 것 중에 원가 계산의 어떤 적성성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한 결과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전년도만 해도 심사 의견 20건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1억 9,5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 적정성 심사에서 46건 관련해가지고 6억 3,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에 보통 이제 단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가 계산이라는 거 물가 정보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나 산정하기 때문에 또 설계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제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뭐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계약 심사 관련해 갖고도 41건에 146억 중에 그러니까 심사 의결 20건을 했지만은 예산 1억 9천 정도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 감사 관련해 갖고도 188건에 502억에 대해서 46건 그다음에 6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큰 건 아니지만은 건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약 심사 같은 경우는 50%에 가깝게 되고 그다음에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는 꽤 큰 금액 차이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은 어떤 그 비율상으로는 높은 게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이제 일상감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과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업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네네.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회계 업무 계약을 추진해서 네네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사실은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설계과로 넘어주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네네. 좀 공문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발생이 안 예, 되도록. 알겠습니까? 일 자체는 각 실과에서 하지만은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책임이 또 회계과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기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정부 합동 평가 정량 지표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4년도 정부 합동 평가 정량 지표에서 혁신 구매 목표 달성 실적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혹시 혁신 제품이란 어떤 겁니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제품,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그 특성적인 제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조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11월 30일 기준 정부합동평가 정량 지표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해당 지표가 저희 중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 실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70% 달성한 지표이지만 자치구에 하나씩 이제 보게 되면 달성률이 250% 넘는 지자체가 3개나 돼요. 유성구, 대덕구, 동구. 근데 우리 중구는 고작 75%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모멘가 그 달성은 목표는 100% 했는데 아마 그 자체 평가가 이제 11월 달에 아마 그 평가하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젖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달성률에 따라서 지자체에 돌아오는 페널티나 이런 게 없나요? 그 페널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이제 합동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자치구별로 그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 전체 가지고 이제 퍼센트를 해서 시가 50%, 구가 이제 50% 이렇게 해서 우수하게 좀 성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좀 배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이제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서 민간 기술 혁신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표이니만큼 주 회계과가 주도해서 혁신 제품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구매를 독려하는 등의 관리를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옹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서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수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